네,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권으로 부상한 안철수 후보를 향한 검증의 칼날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때리기가 많았다면 요새는 정말 안철수 때리기가 많아졌습니다. 역시 네. 숫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좀 추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35%까지 급등을 했는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들은 이제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보다도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점이 된 것이 일단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다른 정당의 경선이 끝날 때 안 후보로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초만 보면 당 네. 지지율은 10%고 안철수 7%니까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는데 이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꽤 많은 숫자가 안철수에게 손을 들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지지율보다 13%포인트가량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른 정당 지지층까지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각 정당 후보들이 안철수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들 안철수 때리기, 국민의당 때리기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안 후보가 이제 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뭐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사이비인데요. 네. 뭐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비슷하다 그러나 아니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적폐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윤관석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더니 국정농단의 분노한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어느새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폐 세력, 즉 자유한국당과 뭐 친박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이비 진보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정권 교체도 사이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네. 정권 교체가 아니게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진짜 마음 급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표를 많이 뺏겼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안재인, 문철수 이거- 성만 바꾼 건데요. 아, 잘못 쓴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재인, 문철수 결국 성만 바꾼 거고 네. 결국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중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의 오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보수 우파에 대항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호남민주당 이중대입니다. 지금 일단은 홍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짜 보수다, 얼치기 좌파다, 보수 코스프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 후보는 이회창 전 대선 후보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갔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회창 전 총재와 홍 후보가 뭐 한 가지 좀 뜻을 합한 게 있는데 네.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절대 좌파 세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홍 후보가 네. 국민의당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좀 의문이 남는 대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선거판이 이제 계속 굴러가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일단 홍 후보는 바른정당을 우선의 어떤 연대, 그 합당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뭐 기회가 오면 보겠다, 정치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는 조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른정당도 있는데 혹시 바른정당도 안철수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키워드는 바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어게인 1997, 1997년 바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해인데요. 네. 일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안 후보의 안보관 때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인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그 박지원이란 분은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인데 대북 송금에 있는 그 돈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일단 뭐 안 후보를 때리면서 동시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까지 공격을 했는데요. 일단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어떤 사드 배치에 관련된 당론이 조금 다릅니다.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의견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당론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 후보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 사람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당론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의총 거치지 않고도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원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한데 그때가 되면 또 바른정당 또 다른 논리를 좀 찾을 수 있겠군요. 그렇겠죠. 말바꾸기라고 하거나 어떤 네.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 그 안철수 캠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문재인 캠프 쪽에서 공격했던 것 중에서 촛불 집회를 부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네. 정치인이 광장의 어느 한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괜한 모략을 하고 그리고 안 후보를 향한 각종 비난은 거짓 뉴스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안 나왔다. 그러니 진짜의 진보의 대표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촛불 집회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광장에서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말자 정치인의 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왔는데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캠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네. 대응할 거냐 공격에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을 하겠다. 하지만 이제 가짜뉴스 만약에 뭔가 왜곡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온다면 네. 거기는 단호하게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